나쁜 교육과정 즉각 폐기하라! 폐기하라! 동성애 옹호교육 웬만이냐 개정 교과서 전면 폐기하라! 폐기하라! 올바른 역사관 원한다! 재정교육위원 전면 교체하라! 교체하라! 우리 아이! 지켜내자! 우리 아이! 지켜내자! 나쁜 교과서! 전면 폐기! 나쁜 교과서! 전면 폐기! 교과서 위원들! 전면 교체! 교과서 위원들! 전면 교체! 예, 기자님들 괜찮습니까? 오늘 다 되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통로에 이렇게 깔고 앉으셔도 되고요. 뒤에 가서 깔고 앉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제일 먼저 정말 활동가가 아니신데 활동가가 된 분이시죠. 우리들의 앞장서서 정말 훌륭하게 리드해주고 계시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 모시고 정말 우리가 왜 모이게 됐는지, 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 마음을 취지를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길원평 교수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교육과정에는 한 5개 정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소수자 차별금지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한테 중학교 때부터 이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 해가지고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소수자가 되려면 선천적이거나 불광역적이거나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소수자는 선천적이지도 않고 불광역적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데도 이걸 넣었고요. 또 사실은 성소수자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도 성소수자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우리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젠더 섹슈얼리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참 생소한데요. 사실은 이 WHO의 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 섹슈얼리티 안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안에는 에로티시즘, 쾌락 이런 것도 포함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을 시키게 되면 결국에는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는 10년 만에 33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젠더 교육을 하지 말자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젠더 교육을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아이들한테 성인권, 성적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용어가 있어요. 성재생산 건강권리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 성재생산 건강권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권리하고 재생산 권리를 이제 가르치는데, 이 재생산 권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성의 권리 안에 낙태권이 포함된다는 걸 가르치고요. 또 성권리라는 것은 성관계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재생산 건강권리 이런 거를 빼라, 그러니까 이번
이번에 공청회 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은 WHO 그 다음에 유네스코 유엔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WHO나 유네스코 자료를 보면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바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네스코에서 만든 국제 성교육 표준안에 들어가게 되면 9살에서 11살은 자위를 해도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세에서 15세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동성간 성관계도 할 수 있고 이성간의 성관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절제 교육은 나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잘못된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표준을 따라서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학교 기술과정 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공청회 하기 전에 정상가족 신화에서 벗어나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상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이 사람들은 정상가족이다. 그래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육과정 문제점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얼마나 NAP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NAP를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9일 날 공청회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4명이 발표자가 있고 12명이 토론자가 있는데 그 중에 1명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머지 15명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NAP 초안을 냈는데 그걸 그대로 법무부 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할 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그 공약을 믿고 했는데 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약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아니 정부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법무부에서 이걸 만든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부에서도 이걸 추진하는데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누가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 법무부에 있는 인권국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인권국장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임기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쫓아낼 수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NA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부 장관이나 차관들한테 알려서 이걸 막아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교육과정의 문제점, 또 이 국가인권정책의 기본계획의 문제점,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 법무부에 있는 공무원 그대로 자기들 이념과 사상대로 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걸 우리가 강력하게 항의함으로써 정말 이번 정부는 새로운 거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한번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밖에서 열심히 떠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